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탐스럽고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셀코TV 탐나는 일상,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한국인의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풍성한 얘기를 들려주실 식품생명과학 박사 차윤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윤환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먹거리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어머님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어머님들 얘기. 네. 어머니는 저한테 늘 하셨던 얘기는 재용아 밥 먹었니? 그치. 네. 야, 일단 한국 사람들이 밥심이잖아요. 네. 밥심인데 우리가 흔히들 요즘 유튜브에서 보면 교육법 굉장히 핫한데 교육에서 정말 빼먹지 말아야 될 교육이 바로 뭐냐? 밥상머리. 밥상머리. 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뭘 잘 먹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우리가 뭘 잘 못 먹으면 아프고 일찍 죽을 거 아니에요.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뭘 먹느냐, 즉 밥상머리 교육이 잘 됐느냐에 따라서 내 나중에 늙어서의 건강 당연히 영향을 받거든요. 네. 우리가 밥 상태 어머님한테 들었던 교육들 혹시 어떤 거 있으세요? 밥 남기지 마라. 그치요, 다 먹어라. 반찬 투정하지 마라. 일단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아유 재용아 많이 잘 먹어라. 먹어 많이 먹어 골고루 먹어 꼭꼭 씹어 먹어 네.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맨 먼저 가장 많이 들었던 잘 재용아,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라는 말을 평상시 하시는 분들 안 돼.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교육적으로 네. 가장 안 좋은 교육이에요. 그래요? 예. 왜냐? 잘 먹는 거가 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돈 많이 벌고. 그럼 돈 많이 벌어야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쵸? 그러니까 잘 먹어. 그럼 뭘 잘 먹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밥 잘 먹어라. 그쵸? 밥을 꼭꼭 씹어 먹어라. 밥은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명확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잘 먹어. 잘 먹어. 그럼 애는 뭐지? 이러면서 밥상을 딱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먹어야지 잘 먹는 거고 엄마한테 칭찬을 받을까? 이게 명확해지지가 않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또 뭐 있었죠 아까? 꼭꼭 씹어서 잘 먹어라 한 다음에 그 반찬 골고루 먹어라. 그쵸. 자 일단은 골고루 먹어라. 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골고루 먹는 건 또 뭐예요? 골고루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먹어라. 가리지 말고 먹어라. 네. 자 그러면은 제가 골고루 먹어라라는 표현을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데 이것도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뭐. 왜냐하면은 골고루 먹는다라는 게 엄마 입장은 내가 차려준 반찬 빼먹지 말고 다 먹어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차려준 반찬 자체가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가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애 입장에서 봤을 때 골고루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가 골고루 먹는 식단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뭐요? 그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곡채, 과기, 낙, 쌀, 곡류, 밥, 곡류, 채는 채소인 거고. 채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곡채, 과일, 또 기, 고기, 고기. 고기류. 고기. 이게 단백질. 단백질류. 그다음 낙은 뭐야? 낙농 제품. 낙농 우유 이런 거. 우유류. 이거예요. 이 5가지가 있어야 골고루가 되는데. 자, 한국 식단들 솔직히 얘기해서요. 한정식집 가셨어요. 한정식집 가가지고 그 뭐 산에 진미 뭐 30개 반찬 나와도 엄밀히 말씀드려가지고 물어보면 2가지 대부분 빠집니다. 못 빠져요. 낙이 빠진다. 낙은 언제나 빠지죠. 우유 없지. 우유류 없죠. 네. 그 다음에 과일류도 빠지는 경우 제법 많이 있거든요. 과일은 그래도 후식으로 주는데. 비싼 한정식이야, 그렇지. 동네 백반집 가보세요. 그렇지. 과일은 알아서 먹어요. 그 아줌마가 이렇게 수박이라도 썰어주면 세상 고맙잖아. 대부분 다 차려 먹는 거기에서도 우리가 막상 보면은
고기류, 네. 그 다음에 곡류, 네. 채소류 정도 외에는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거든요. 네. 그 옛날 이게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아, 그래요. 이거 유명한 사진이죠. 이제 아마 선교사분이 우리나라 아마 인천 쪽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 개항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식습관을 하기 위해서 본 건데요. 이분이 일단 갓을 쓴 거 보니까 상인은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중인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밥그릇과 밥을 딱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곡류 네. 밥 있죠. 이거 일꾼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면 다 뭐예요? 채소류. 네. 뭐 고기가 요게 뭐 고기가 살짝 들어갔다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인 식당 보면은 곡류, 약간의 고기류, 그 다음에 채소류. 고기는 잔치에나 먹죠. 예, 그러니까 한국 식단이 골고루 먹는 식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 아까 얘기했던 5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내가 오늘 먹은 것 중에 그 5가지 다 먹었나 요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아까 이제 꼭꼭 씹어 잘 먹어라.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그렇죠. 꼭꼭 씹어 먹어라. 근데 급하게 그냥 먹다 보면 그냥 삼키죠. 야,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꼭꼭 씹어 먹는 거에 기준이 혹시 있나요? 한 2, 30번 씩은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네. 저도 방송에서 얘기하기에 네. 30번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쌀죽 30번 씹어 보셨어요? 혹시? 아, 그걸 어떻게 30번을 씹어요, 쌀죽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거예요. 30번은요. 기준이 제가 봤을 땐 현미밥, 현미밥. 잡곡밥. 이렇게 뭔가 좀 거친 밥들을 먹을 땐 30번 네. 씹혀집니다. 네. 자, 그런데 백미밥. 그건 후딱 넘어가죠. 아, 후딱 넘어가요. 그걸 백미밥을 아이들한테 30번씩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되겠나? 아유,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밥이 있을 때 현미와 백미 꼭꼭 씹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밥의 종류에 따라서 꼭꼭의 기준이 다른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꼭꼭 씹어 먹어라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난 열심히 노력했는데 라는 거죠. 백미 밥 같은 한 15번? 뭐 15번도 힘들지, 사실. 15번 정도면 충분히 먹었다. 대신 이제 김치류. 예. 이런 거 조금 채소류는 억세잖아요. 총각김치, 깍두기. 예. 이런 건 그냥 둬도 30번 씹어요. 예. 그러니까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꼭꼭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배운 게 있었죠. 뭐였었죠, 아까? 많이 먹어. 많이 먹어라. 요즘엔 많이 먹으라는 얘기 많이 안 해요. 많이 먹어라. 그럼 많이 먹는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저는 그냥 과식이라고 그쵸? 생각하는데. 과식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한테 어머님들 중에서 한 분도 재용아 과식해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말 안 하잖아.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말 안 하잖아. 과식하지 마라. 그쵸? 그러면 많이 먹는 거와 과식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다 볼게요. 다시 이 사진 나왔습니다. 와,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많아, 밥이 많아. 밥그릇이. 밥그릇이 이거는 그냥 밥솥이야. 국그릇이. 이건 세숫대야야. 이걸 딱 보면 우리가 뭐예요? 많이 먹는 거지. 많이 먹는다. 이걸 뭐 과식이죠, 그럼. 과식이에요? 그렇지. 아니에요. 예. 과식 아닙니다. 여긴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때 먹는 음식들은 효율이 떨어지는 음식이에요. 자, 무슨 효율이 떨어지느냐? 자, 보세요. 에너지? 내가 먹어요. 우리가 혼돈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다이어트 성공되고요. 건강 지키실 수가 있어요. 뭐냐? 먹어. 먹으면 사람은 끝났다 생각해요. 그쵸? 아니에요. 이건 내 위에 들어와 있는 거고 내 장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아직 내게 아니죠. 언제 비로소 되느냐? 소화 흡수가 돼서 들어와야지 비로소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옛날 음식들은요 거친 음식이라 그러잖아요. 소화 흡수가 덜 돼요. 먹으면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잡곡밥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소화율 한 50%도 안 될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먹으면 반은 다음날 화장실에서 아웃풋. 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먹어야 먹어야죠. 돼. 효율이 안 좋으니까. 효율이 안 좋으니까. 근데 요즘 먹는 음식들은 어떠냐? 효율이 좋구나. 효율이 좋은 거죠. 대표적인 효율을 자랑하는 게 바로 뭐냐? 요즘 많이 욕먹는 설탕. 설탕은요, 장담코 드시잖아요? 똥으로 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요? 거의 100%입니다. 소화 흡수율이. 옛날 어르신들은 재용아 많이 먹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많이 먹어야 네가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어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요즘은 이미 효율이 좋은 형태의 음식들로 나오니까 그걸 많이 먹어버리면 이게 오바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약간 이제 제 비밀 가방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비밀 잠깐 가방? 잠깐 좀 비밀 가방 저거요? 좀 주세요. 비밀 가방 좀.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밥의 대명사이를 갖고 왔어요. 자,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같이 이제 즉석밥인데 하나는 백미, 하나는 현미잖아. 백미와 현미 중에 어느 밥이 더 좋을까요? 현미가 좋죠. 땡. 아니라고? 현미 좋다고 현미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게요. 음식은 네. 절대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A = B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환자들한테는 뭘 줘야 될까요? 환자는 백미 먹죠. 그렇죠. 왜? 이게 쉽게 소화력 같은 소화도 잘 되고 네. 그다음에 먹기도 편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나 영양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주로 백미를 줘야 돼요. 반대로 영양소가 과잉이 되고 조금 적게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현미를 줘야 되죠.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에너지나 영양소를 많이 공급받아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어릴 때죠. 어릴 때죠. 지금 얘기하는 밥상머리를 받는 그때. 예. 그때는요, 백미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엄마들이 뭐냐? 살찌는 거 고민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들이 이제 무슨 밥을 먹어요? 현미를 먹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현미가 좋대더라. 그렇죠. 왜? 자기 영양이 좀 넘치거든. 그렇구나. 그런데 애들한테 현미를 주면 애들은 굶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현미가 갖고 있는 가장 나쁜 점의 하나가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현미를 먹잖아요. 장에 부닥겨. 근데 아이들은 지금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소화시키고 빨리 흡수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현미 같은 밥들이 들어오면 애들은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밥을 안 먹고 투정하게 돼요. 그럼 엄마들은 우리의 밥 투정이 심해. 그런데 이상하게 식당 가서 공깃밥 시켜주면 3그릇을 먹는데. 그렇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백미를 드셔야 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나이 들어서 이제 그 어르신 됐을 때. 맞아요. 왜? 소화력이 또 역시 안 좋아. 그러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제 이재용 아나운서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이제 어르신 되어래. 그렇죠. 백미 드셔야 돼요. 그런데 또 이 어르신들도 TV를 보면 당뇨에 현미가 좋대더라.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현미밥 부대끼고 자꾸 배가 아픈데도 현미밥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아이 때에서 돌아가실 때는 같다. 그래서 어릴 때는 백미를 먹다가 나이 먹어서 현미 같은 거 먹어도 되다가 다시 나이 드시면 백미를 먹어야 되는 거죠. 고기류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살코기, 장조림 같은 거 어릴 때 먹다가 질긴 갈비 좀 정상일 때 먹다가 나이 드시면 다시 또 야들야들한 살코기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그 음식에 따라서 얘기들이 달라요. 그러네. 제가 현미밥하고 백미밥을 딱 갖고 왔어요, 이게. 자, 두 개 다 보면은요, 315kcal라고 칼로리가 같아요. 칼로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밥을 딱 봤을 때 양은 똑같지만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백미가 더 흡수율이 좋죠. 현미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0중 8구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똑같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와 현미밥 하나 반 정도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같다. 다이어트 하려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죠? 일단 안 먹어야죠. 굶어. 이때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비법은 바로 밥을 먹어야 돼요. 또 비밀의 상자에 또 뭐가 나옵니다. 나물 가방입니까? 이야 씨. 이거 뭐. 야, 지금 요거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 자,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제가 합니다. 자, 밥을 하나 드렸어요. 다 드셨어. 자, 2개 드렸어. 다 드셨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많이 먹었다. 너무 많이 먹었다. 신경 써야 되겠다. 밥은 한국인들한테 기준이 있어요. 자, 제가 오레오라고 하는 과자를 사왔는데 제가 까볼게요.
깠더니 얘가 이제 2개가 나와요. 예, 예. 딱 2개 나와. 어.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거죠. 자, 요거 하나 드세요. 네. 그 드셨어. 그럼 어떤 생각해요? 뭐 그냥 뭐 많이 먹었다? 2개 들었으니까 2개 먹어야 많이 먹는 그쵸, 거야. 이거 하나 먹으면 뭐라 적당히 그래야 되지? 아, 먹었다. 정량 먹었다. 적당히 자, 2개 먹으면 이건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었다. 요거 하나 있죠? 네. 요 하나가 요거 2개하고 같습니다. 열량이. 예. 거기에 더욱더 문제는 뭐냐? 오레오는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가니까. 예, 먹으면 그냥 거의 내 몸에다 흡수돼서 다 내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게 되는 게 비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결과적으로 내 몸으로 들어오는 영양소를 좀 줄여줘서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좀 빼내는 과정인데 이런 이제 우리가 밥을 안 먹단 말이에요. 시작부터 밥, 그리고 밥을 피해. 그러면서 자꾸 요런 거 한두 개 먹죠, 이제. 네. 요거 볼까요? 한번 까봤어요. 요 하나가 밥으로 따지면요, 3분의 1공기예요. 그렇게 되나요? 네, 계산을 하면. 그래서 나한테 효율이 높은 거와 낮은 거 이런 거 구분하셔서 양을 조절하셔야지만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먹을 수가 있고 네. 또 내가 영양소를 좀 몸속에서 빼고 싶을 때 네. 효율이 낮은 것 좀 많이 먹어주고 그리고 나한테 오히려 환자이거나 성장기 아이들은 효율이 좋은 것들을 자꾸 먹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별로 그렇고 또 성별로 그렇고 또 자기가 생활 반경도 그렇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말도 달라져야 돼. 밥상머리에 말이 달라져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밥상머리 지금 딱 4개 있는데 제일 많이 받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이 4가지가 하나 파고 들어가니까 그런 비밀이? 그런 이유가 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먹거리에 대해서는 이게 참 단편적이지 않으니까 이건 여기에 좋다. 이건 저기에 나쁘다. 이렇게 말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보면 다시 일본 술, 사케 같은 거 많이들 마시잖아요. 아, 사케. 근데 사케도 보니까 뭐 몇 분도 몇 분도 해서 도정을 얼마나 하느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 같은 밥이라도 이렇게 하얀 쌀밥 뭐 물론 어릴 때는 먹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현미밥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도정을 하면 할수록 이게 고급밥이 되는 건지 예? 나 그것도 궁금하더라고. 자, 일단 도정을 하면 할수록 고급밥이 되죠. 고급밥이 되는 거예요? 돼요. 그리고 밥이 당연히 비싸집니다. 예. 그래서 왜 옛날에 양반들은 흰쌀밥을 먹고 왜 우리 하인들은 왜 이 밥을 먹었냐? 그럼 혹시 머슴밥이라는 게 어떤 밥이죠? 우리 옛날 말로? 그야말로 그냥 다 묻어있는 현미밥의 고봉밥이죠. 이만큼 올리는 그걸 머슴밥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왜 우리 옛날 양반들은 흰쌀밥을 먹었을까? 예, 아까 말씀하신 거 효율이 좋아서. 효율이 좋아서. 효율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옛날 양반들은 소식을 했을 거예요. 좋아서. 밥그릇이 좀 작았어. 그래서 약간 옛날에 그 계층에 대한 차이가 맞아. 밥그릇 사이즈에서 밥그릇 사이즈가 작으면 이 사람들이 조금 하이 클래스. 그리고 밥그릇 사이즈가 크고 많이 올라가면 로 클래스. 그런 구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옛날엔 밥상이 계급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5첩 반상, 뭐 8첩 반상, 네. 12첩 반상까지 있거든요. 12첩 반상 이상은 없어요. 네. 왠 줄 아세요? 왜 그래? 12첩 반상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임금이에요. 임금만 12첩을 먹을 수가 있고요. 대왕 대비도 11첩밖에 못 먹었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쌀을 도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메추리알 껍질이 있어. 현미. 껍질을 한 반 벗겼어요. 5분 도비. 5분도. 70% 벗겼어요. 7분 도미. 90% 벗겼어요. 9분 도미.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백미라고 먹는 거, 요 제품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백미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하는 게 7분 도미. 7분 도미. 예. 그리고 현미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무것도 도정하지 않은 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껍질을 이렇게 깎아내거든요. 깎아내면은 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올라갈까요? 효율?
정제율이 올라가죠. 아. 소화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백미를 먹으면 속이 편안하게 원하는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있어. 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양을 먹으면 확실히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도정을 잘해가지고 몇 분 도미로 내려갈 때마다 그쵸. 밥 양을 반으로 줄여야지. 밥을 더 먹고 싶으면 이걸 현미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이게 현대인의 관점. 네. 옛날 사람들의 관점은 요게 기준이고 요 기준에 따라서 얘를 더 먹은 거죠, 현미를. 그래서 고봉밥으로 올라간 거고. 그래서 도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아지는 건 소화 흡수율이 좋아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먹기가 쉬워진다. 자, 그런데 도정 얘기하잖아요. 12분 도미가 있어요. 와, 그렇게나 깎을 수 있어요? 12분 도미는 뭐냐? 그 쌀이 남아?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C눈 있잖아요. 그 C눈이 얼마만큼 잘라지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12분 도미는 쌀눈을 다 잘라내고도 20%더 깎은 거야. 쌀눈이 떨어지면 영양가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영양가가 없죠.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잖아요. 네. 밥이 녹아? 깔끔하지. 깔끔해. 그런데 그 12분 도미만 꼭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술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게 그 우리가 그 일본에 보면은 뭐 그잖아 대자 들어가고 음양 뭐 이름 뭐죠? 다이긴조인가? 다이긴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걔네들이 사용하는 쌀의 도종률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져요. 맞아요. 사케라고 하는 술을 만들 때 씨눈이 들어가 있으면 맛이 탁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죠. 한국과 일본은 이 쌀 문화권인 게 확실히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자기들이 만든 가공 음식들이 쌀의 어떤 베이스하고 연관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밥이요. 우리나라 밥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찰지죠. 밥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쌀을 일단 씻고, 씻고, 그다음에 솥에 넣고, 그다음에 물을 붓고, 그다음에 뚜껑을 닫고. 뚜껑 언제 열어요? 그 뜸 들일 때 한번 열어보는 거 아니야? 뜸 들일 때 불만 조절하지? 뜸 들일 때 문을 왜요? 혼나요 그러면. 다 익은 다음에 열죠. 다 익은 다음에 열잖아요. 동남아는 밥을 할 때 라면 끓이듯이 끓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뜸 들일 때 물을 버려요.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는 그 일본 아키야마리 그런 종자들은 단백질 함량이 낮아서 그 단백질의 누린내들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뚜껑을 덮어둬도 우리가 아는 그 맛있는 밥이 되는데 알랑미가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얘들을 만약에 우리 밥솥에 하잖아요. 그러면 냄새 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알랑미들 가지고 밥 만들면 맛이 없어 이상해 냄새가 나 그랬던 게 종자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치 국수 끓이듯이 물을 좀 많이 해서 거기다 끓이고 뜸을 들일 때 물을 버리고 그리고 뜸을 들여요. 그러면은 버려졌으니까 냄새가 덜 나는 거죠. 오늘 이제 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쌀 소비는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밀 소비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요즘 빵 많이 먹잖아요. 그쵸.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또 이게 밀가루가 주식이기도 하고 그 쌀에 비해서 밀가루의 효율, 아까 우리 효율 얘기했으니까 그 효율은 어때요? 압도적으로 높죠. 밀이. 이유가 뭐냐? 밀과 쌀 자체를 비교하는 거는 별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통밀이라는 거 못 봤잖아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럼 밀은 대부분 어떻게 봐요? 그냥 가루로 보죠. 가루로 보죠. 가루가 되면 효율이 올라가요. 쌀가루가 되면 우리가 먹는 밥보다 소화 효율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이어트 하실 때 밥을 먹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쌀을 먹어라가 아니고 밥을 먹어라. 손주가 태어났거나 아기가 새로 태어난 분들한테 드리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이유식을 할 때 가장 먼저 먹는 이유식이 쌀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쌀죽 그러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하느냐? 밥을 물하고 섞어서 계속 젓거든요. 자, 이건요. 아기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 엄마 모유나 우유를 먹던 애가 봤을 땐 너무 부딪히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쌀가루죽을 끓이십니다. 쌀가루죽. 근데 쌀가루죽 끓이라고 하니까 하고 해봤는데 이상해. 왜? 어떻게 끓이시겠어? 쌀가루죽. 풀 쓰는 거 같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 물 해서 쌀가루 넣고 계속 끓이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타죠. 타나? 이상하게 되고 떡 되고. 떡 얘는 되죠.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세상 간단한데
쌀가루죽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물을 끓여요. 네. 물을 끓이고 쌀가루를 넣고 30초 끝. 그러니까 일반 쌀보다 훨씬 쉬운데 이렇게 만드시면 쌀가루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화가 더 잘 되니까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의 1번은 쌀죽이 아니고 쌀가루죽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밀가루가 나쁜 이유가 첫 번째 소화 효율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또 있어요. 이거 둘이 짠 거 아닙니다. 오늘 저희 라이브가 지금 프리스타일인데 자, 이게 아재들이 되면 비슷하거든요. 그 밀가루 음식의 대명사가 뭐죠? 빵. 에이, 왜 그러셔? 라면이지. 왜 그래? 라면이지, 라면. 자, 요게 이제 뭐 요즘 뭐 젊은 친구들 아주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그 요거 하나의 열량을 딱 보면 어느 정도냐? 480kcal. 아까 얘기했던 현미밥하고 요거 두 개 합친 게 요거 하나죠. 효율도 좋은데다가 열량이 높아요. 당연히 우리를 살찌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빔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라면은 면이 나쁠까요? 스프가 나쁠까요? 스프. 아니, 면이 나쁘죠. 면이 살찌게 하지 스프는 살 안 찌게 합니다. 우리 몸을 살짝 붓게는 하죠. 대신 시간 지나면 다시 다 가라앉아요. 근데 이 면 자체의 열량이 또 높거든요. 요것도 어때요? 요거 두 개 합친 것보다 이게 더 높아요. 결과적으로 밀가루는 왜 나쁘냐? 참 먹기가 편하죠. 훅 들어가죠. 요거 하나 다 먹기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요거 두 개 먹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너무 많이 먹었다. 근데 여기엔 또 반찬도 많아요.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밥이 밀가루에 비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느끼는 한계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밥이라고 하는 거, 특쌀이라고 하는 거하고 밀가루는 솔직히 비교할 수가 없죠. 아까 간식으로 뭐 드시고 오셨어요? 빵이요. 식빵 드셨다면서요? 식빵 몇 조각 드셨어요? 각종 빵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밥 한 공기 있잖아요. 네. 밥 한 공기가 식빵으로 몇일까요? 밥 한 공기. 이 한 공기에 해당하는 식빵 한 세 쪽 되나? 두 쪽이에요. 두 쪽 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먹었던 것 중에 땅콩 샌드위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빵과 빵 사이에 땅콩 크림 발라가지고 맛있지. 딱 있는데 이게 몇 개 들어가 있어?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예. 식빵으로 4쪽. 이거 너무 맛있지.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10분에 가가지고 먹잖아요. 네. 너무 편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환산하면 식빵 4쪽, 밥 2공기. 거기에다가 땅콩 버터까지 합치면 2공기 반에서 3공기예요. 결과적으로 밀가루와 관련된 음식을 가까이 두면 과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쌀과 관련된 밥을 옆에 두면 과식이 아니고 많이 먹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그 샌드위치 그렇게 바른 거를 간식으로 먹는 간식으로 먹죠. 네. 여자분들 전날 조금 스트레스가 있었어. 아니면 잠을 못 잤어. 입맛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구내 식당 가서 밥 먹자 그러면 오늘 입맛이 없어서 나가서 먹고 올게요. 그래서 나가서 카페를 갑니다. 카페를 가서 뭘 먹죠? 베이글. 베이글 딱 잘라서 거기다 또 뭐 발라요? 치즈 바르잖아. 베이글도요, 사이즈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베이글이 식빵 5쪽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밥으로 따지면 2공기 반이야. 그러네. 거기다가 크림치즈 바르면 3공기. 예. 이분이 어땠죠? 입맛이 없어. 그 입맛이 없어서 밥 3공기에다가 라떼, 시럽 넣고 그러면 이게 이제 4공기 정도의 밥을 드시고 입맛이 없었던 거지. 잘 알고 있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음식들이 우리의 이제 어떤 그 먹거리 용량에서 잘 걸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꾸 과식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이제 휴일 같은 때, 오늘 저 밥하기 귀찮은데 우리 간단하게 브런치 먹을까? 이러잖아. 자, 오늘 밥하기 귀찮으니까 거하게, 베이글 2개씩 먹자. 이러면 브런치 얘기가 거하게 되는데. 먹는 거네. 아니면 뭐 거하게, 케이크나 먹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인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미국에서 재밌는 실험이 1960년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우리보다 식습관으로 따졌을 때 한 40년? 50년 정도 앞서가거든요. 이게 나쁘게 앞서갑니다. 그쪽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고민들, 당뇨, 비만, 고혈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지혈.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식이요법이라는 걸 이제
재창하는 이제 흐름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뭘 갖다 먹어도 자꾸 실패해. 그러다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다가 밥을 베이스로 한 식단으로 얘들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먹는 한식, 뭐 일본식 비슷한 것들을 바꿔준 거야. 80% 이상의 사람들이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재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쌀을 베이스로 한, 밥을 베이스로 한 것들이 건강식이라는 건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이미 미국 쪽에서는 이전부터 밥을 먹는 게 건강한 거다라는 마인드가 만들어져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밥을 자꾸 피하니까 그 좋은 걸 피하고 다른 걸 선택하면은 네. 좋을 수가 네. 없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하고 이번에 이어서 이제 우리 주식으로 여겨지는 동양의 쌀, 그다음에 밀가루, 밀가루. 서양의. 서양은 또 하나가 있죠. 고기. 고기. 네. 그것도 거의 주식처럼 거의 매일 그쵸? 먹고. 우리는 예전엔 그렇지 못했다가 요즘에는 고기 많이 먹어요. 맞아요. 고기는 어때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나이 또래와 다른 또 하나의 병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통풍이에요. 통풍. 예. 그거는 고기와 같은 것들을 주식으로 먹었을 때 몸속에서 요산이 자꾸 생기면서 그게 이제 관절 같은 데 끼거든요. 고기하고 맥주 많이 먹으면 그쵸. 네. 그런데 자, 고기와 맥주의 조합을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말이 있어요. 치맥입니다. 치맥. 딱 네. 그거네. 그래서 최근에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20대에 이 통풍 발병이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어요. 치맥이 너무 유행이니까. 근데 치맥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치맥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거지 지금 지금 저희 아들도 그런데요. 밥을 시켜 먹으면 저희는 라면 끓여 먹었잖아요. 네. 옛날에 밥 먹을 게 없으면 얘는 치킨을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하고는 다르게 고기의 소비가 많아지는 거죠. 맞아요. 고기의 소비가 많아지면 당연히 단백질의 섭취와 대사가 많아지니까 요산 분비가 많아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50대가 되면 통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장담코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중에서요. 일반 사람이 통풍이라는 병을 걱정한 적은 제가 보기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음식 보면 보세요. 아까 이제 한정식 해도 고기가 거의 없죠.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대 아이들이 육류 소비와 더불어서 통풍이라는 병을 국민병으로 갖게 될 1세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네. 그런데 여기에 더욱더 불을 지피는 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맥주예요. 맥주에 고기를 같이 먹는 건 내 몸에다가 퓨린이라는 걸 막 쏟아붓는 거라서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는 통풍을 걱정해야 되고 고기도 또 효율이 높잖아요. 고기도 효율이 높은데 그래도 고기가 이런 거죠. 고기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나쁠까요? 태워 먹는 거. 아니에요. 숯불구이 이런 게 안 좋다고. 제일 나쁜 건 많이 먹는 거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많이 먹어야 될 때는 많이 먹어야 되고 적게 먹어야 될 땐 적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숯불에 구워 먹을 때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어요. 숯불은 보세요. 열에 의해서 기름이 막 내려가죠. 네. 수분이 날아가요. 얘가 응축됩니다. 그럼 뭐예요? 고농도가 돼요. 음. 그러면 이때 똑같은 양 먹는 거하고 수육 있잖아요. 끓였을 때 먹는 거 누가 더 응축됐느냐? 당연히 태운 구운 거.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뭐냐? 수육은 좀 많이 먹어도 돼요. 대신 구운 건 적게 조금. 먹어야 되는 거죠. 숯불보다는 프라이팬에다 구운 고기가 낫고 요거보다는 수육이 낫다.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숯불에 구운 게 나쁘다? 아니에요. 그거 뭐 물론 발암 물질이 좀 더 생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보다 근본적인 건 먹는 양에. 양을, 그러니까 숯불 고기는 좀 덜 먹고 그쵸. 여기도 저 프라이팬에 있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더 먹고 먹고. 더 고기를 많이 먹고 싶으면 수육을 그렇죠. 먹어라 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굽는 방식에 따라서 부위가 바뀝니다. 네. 왜? 숯불에 굽잖아요. 그럼 이 숯불에 굽는 고기는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방 함량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숯불 하면 떠오르는 부위가 어디죠? 숯불? 등심 숯불 등심 드세요? 등심 숯불에다가 먹는 거 아니야? 숯불 그럼 뭐죠?
다들 숯불 바베큐? 숯불 갈비. 숯불 갈비. 갈비잖아, 갈비. 아니 갈비 많이 못 먹어봐서. 그래. 야. 숯불 갈비. 근데 이 갈비살이 식품 성분표를 보면은요, 네.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거의 소 쪽에서는 1등입니다. 그런가요? 예. 개보다 지방 함량이 높은 거는 돼지 삼겹살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들은 숯불에 구워도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갈비가 기름이 그렇구나. 많으니까 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수육은요, 갈비 같은 거 수육으로 하면 그렇지, 아깝지. 그건 수육으로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육으로 할 때 중국 어디 쓰죠? 이렇게 덩어리살. 네. 그러니까 우둔살 네, 맞아요. 이런 거, 지방 함량 적은 네. 거. 참고로 소 중에서 가장 지방 함량이 낮은 부위가 목심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제 기억으로는 한 3%? 난 돼지고기나 목심이 있는 줄 알았다. 아니요. 돼지고기는 목살이죠. 그러니까 목살도 솔직히 삼겹살에 비해서는 지방 함량이 낮은 편이에요. 목 쪽 부위 살들이 네. 좀 지방 함량이 적어서 네. 여기는 구워 먹으면 뻑뻑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삼겹살은 나쁘냐? 아니에요. 아이들, 그렇죠. 걔는 필요하니까. 또 노인들, 이 지방 드셔줘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그런 거 적당량 공급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이어트 하는 분들, 고기는 먹어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지방 함량이 적은 아까 얘기했던 목심, 뭐 뒷다리살 이런 거 드시고 대신 살찌고 싶다. 난 좀 살이 너무 없다. 이럴 때 삼겹살. 그러니까 부위에 따라 다른 거죠. 요리의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고 부위에 따라서도 다르고 단지 양을 그 요리에 따라서 조절하면 된다. 그쵸. 우리가 주식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쌀, 밀가루 다뤄봤고 또 고기,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감자. 이 감자를 주식처럼 먹는 독일. 민족이 많단 말이에요. 예. 독일. 우리도 강원도 쪽은 왜 쌀이 없으니까 감자, 고구마 맞아요. 이런 거 드시잖아요. 요런 거는 어때요? 만약에 식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려면 뭐를 바꿔야 될까요? 식단을 바꿔야지. 식단을. 식단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주식? 주식이에요. 예. 그럼 우리나라의 주식은 일단 뭐죠? 쌀. 쌀이죠. 아니에요, 이제. 밀로 넘어갔습니다. 소비량이 밀이 더 높아요. 예. 그래서 밀로 바뀌면서 건강들이 지금 서구화되고 있는 건데 감자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예. 다이어트 할 때 감자는 도움이 됩니다. 어쩔 경우에 네. 날로 먹을 때. 근데 감자 날로 안 먹잖아요. 감자 날로 어떻게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건 맛이 없어요 일단. 맛이 없어요? 네. 드셔는 보셨나요? 고구마는 생으로 먹는데. 그쵸. 고구마 생으로 먹는데. 네. 근데 감자는 아니에요. 왜 같은 포테이토인데 네. 포테이토는 익혀 먹고 네. 스윗 포테이토인 고구마는 날로 먹을까? 그 스윗하거든 고구마. 단맛 네. 때문에 여기다 네. 소금 뿌려 드시면 안 될까? 저 감자는 하여간 그거를 생으로 먹어봤더니 아니더라고. 그렇죠. 아까 제가 효율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저항전분이라는 게 있어요. 저항전분은 뭐냐면 먹어도 소흡수가 안 돼. 네. 그런데 감자는 날감자일 때 90% 이상이 저항전분이에요. 그러니까 먹잖아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감자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인 거야. 먹어봐야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얘를 익히잖아요. 네. 익히면 이게 달라져. 그게 저항성을 잃어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자는 다 익혀. 네. 근데 고구마는 그 저항성 전분이라는 저항 전분 비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날로 먹어도 돼요. 그래서 감자는 어떻게 있느냐? 덜 익혀 드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뜨거운 상태에서 식혀 드시면 또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감자가 주식으로는 잘 안 먹잖아요. 그래,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감자를 제일 좋게 먹는 방법은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봤을 때는 일단은 그냥 쪄 드시는 거. 쪄 먹는 걸 제일 많이 하고 저는 산을 좋아하니까 감자전. 전. 이거 맛있어. 그럼 뭘 여쭤볼게요. 네. 감자를 이렇게 삶아서 쪄서 먹는 거하고 네. 감자 전하고 어느 게 더 효율이 좋겠어요? 효율이 이 전이죠. 전. 그렇죠. 네. 아시잖아요. 이제 네. 그냥 원형대로 먹는 게 네. 효율이 가장 낮고요. 네. 으깨고 부시고 하면 일단은 네.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감자를 먹을 때 가장 이제 안 좋은 방식들이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으깨는 거. 으깨 먹는 거 있잖아요. 감자를 뭐라 그러지? 이게 샐러드 같은 거. 저 되게 그렇게 좋아하는데 네. 이거. 이게 실제로 효율이 엄청 높아요.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프라이드.
포테이토 있잖아요. 튀기면은 튀기는 거에서 열량도 올라가고 네. 소화효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미국 사람들이 비만하게 된 원인이 뭘까? 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세트 메뉴에 나오는 이거 무슨 음식만 시키면 프렌치 프라이. 포테이토 이만큼 나와. 그쵸? 예. 우리나라는 웃겨. 감자라고 그러면 삶은 감자 생각이 나는데 포테이토 그러면 튀긴 거 생각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같은 감자인데. 그게 우리 아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감자하면 우리는 삶은 감자 생각나서 네. 고민하죠. 소금 써서 먹어야 되나? 설탕 찍어 먹어야. 요즘 친구들은 안 그래요. 네. 요즘 친구들 감자 그러면 다 뭐예요? 포테이토 칩이나 아니면 프렌치 프라이. 네. 미국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미국에서 영화 중에 슈퍼 사이즈 미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빅맥을 19,000개 먹은 사람 얘기예요. 빅맥을 19,000개 먹었. 계산을 한번 해보자. 19,000개를 365로 나눠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냐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야. 이해가 안 돼. 뭐야? 근데 맨 뒤에 그 말이 살짝 나오는데 이분은 프렌치 프라이는 안 먹어요. 햄버거와 콜라만 먹어요. 그래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는 딴 데 있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햄버거는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음식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채소 들어있고 네. 고기 들어있고 거기 저 밀. 아까 얘기했던 골고루가 맞는 골고루가 이거죠. 있어요. 골고루가 되는데 프렌치 프라이는 그냥 저스트 공유. 근데 우리 이거 먹으면 당연히 또 이렇게. 그게 나쁜 버릇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먹일 때 세트는 시키지 말아야 된다. 예, 오늘 아주 재밌게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와주셔서요. 그런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해주시면 네. 질문 갖고 답을 해드리는 게 더 좋으니까. 맞아. 예, 그게 좋죠. 재밌을 것 같기도 궁금한 합니다. 것도 이게 풀어드리면 되니까. 예, 척척 박사거든요. 예. 차윤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